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대통령 선거 이야기로 가득하죠. 이 대선에서 사실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건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복지정책 방향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비, 주거비 같은 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생기는 제도도 있고요. 이런 변화를 몰라서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조건이 바뀐 줄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선 이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놓치거나 손해보는 일 없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신청 타이밍과 준비 서류,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먼저 손보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복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지 정책은 국민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새롭게 정비되는 복지제도,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이제 생계급여 없어지는 거 아닌가? 대선 끝나면 수급자 자격도 바뀐다던데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시죠. 제도의 방향은 조금씩 바뀌고 있고 대선 이후 정부의 복지 철학에 따라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결정할 때 정부는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 소득을 중간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주는 거죠. 2025년에는 이 기준이 전년 대비 6.42%나 올라갔습니다. 역대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전에는 소득이 기준보다 살짝 높아서 수급 대상이 안 됐던 분들도 이제는 기준선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1인 가구 기준 2024년에는 71만 3,102원이었지만 2025년엔 76만 5,444원으로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오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금액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 인상으로 인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생계급여를 더 많은 사람이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변화는 수급 대상자 선정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자동차 있다, 자식이 고소득자다, 이런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 기준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가 2000cc 미만이고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심사에서 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가격을 전부 재산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차가 있으면 수급 탈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차량이 생계형이라면, 즉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일반 재산처럼 가볍게 계산해주기 때문에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수급 신청을 하려 해도 자녀 소득이 연 1억 원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었습니다. 재산도 9억 원만 넘어도 안 됐고요. 하지만 이 기준이 2025년부터는 연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조금 잘 살아도 부모가 따로 살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수급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조건을 바꿔주는 큰 변화입니다. 어르신 한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아들 덕에 탈락이라더니 요즘은 다시 신청하라더라고요. 지금은 매달 50만 원 넘게 받고 병원도 공짜예요. 이런 사례처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는 오해보다는 기준이 바뀌었으니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확인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정부가 일하는 수급자를 늘리려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생계급여가 깎였어요. 그래서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선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넓어지고 소득 일부는 생계급여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일하면서 수급받는 구조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대선 이후 복지 방향은
수급자를 줄이거나 생계급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제도가 알아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확인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살 박순자님은 작년 겨울에 생계급여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자식이 연봉 1억 1천만 원을 번다고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렸던 겁니다. 아들이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자식도 애 키우고 월세 내고 힘들다니까 나는 밥값이 없는데도 못 받는다더라고요. 그렇게 실망하고 있던 박순자님은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신청해봤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연소득이 1억 원 넘으면 안 됐지만 이제는 1억 3천만 원까지 허용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결과 올해부터는 생계급여도 받고 동네 병원 진료도 거의 무료로 다니게 됐습니다. 매달 약 50만 원 정도 생계비를 받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라도 받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돈이 병원비도 되고 약값도 되고 밥값도 되고 살맛이 조금씩 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김철수님은 1인 가구로 혼자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약 73만 원, 작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살짝 넘는 금액이라 수급 대상이 안 됐죠. 그런데 2025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1인 가구 기준이 76만 5,444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김철수님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됐고 한 달에 약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바비랑 생계급여 합쳐서 겨우 숨 좀 쉴 수 있어요. 안 그랬으면 카드 돌려막기만 계속했을 겁니다. 사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는 정미자님은 노후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워낙 낡아서 벽지가 떨어지고 겨울엔 보일러가 말썽이었지만 고치고 싶어도 돈이 없었죠. 그런데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서 집 수리비 일부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시에서 나온 보수 지원으로 벽과 보일러를 교체했고 곰팡이도 제거했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없어지니까 숨도 편하고 이제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모두가 제도가 바뀌고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수급자가 되거나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제도에 대해 몰랐으면 불가능했겠죠. 실제로는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예전 기준만 기억하고 나는 안 돼 하고 신청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는 찾아가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찾는 사람이 먼저 챙겨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알아둬야 할 건 나와 내 가족이 달라진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센터 가기 전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 상황이 수급 대상에 맞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는 대개 한 달 이내에 통보됩니다. 서류 누락 없이 꼼꼼히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떨어졌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나는 예전에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하고 신청조차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도는 매년 바뀌고 기준도 계속 완화되고 있어요. 작년에 안 됐던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게 제일 억울한 일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밥을 먹고 병원에 가고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입니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을 때 용기 내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서울복지 포털 같은 곳에 도움을 청하면 절차부터 서류 준비까지 도와주는 복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혹시 나도 될까? 하고 생각되신다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내일이 더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